이번에는 왕복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트립 페어하고 서클 트립 페어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보는데요. 라운드 트립은 우리가 RT라고 불리우며 서클 트립 페어는 CT라고 부릅니다. RT와 CT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왕복 운임이고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RT의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운임과 인바운드 운임 두 가지로 구성될 때 똑같이 운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다를 수는 있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갈 때 이코노미, 올 때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왕복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출발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인바운드 목적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그 운임의 구조 자체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임마다 방향 지표가 동일합니다. EH나 WH 같은 방향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RT라고 부르며 CT, 서클 트립은 말 그대로 일주 운임입니다. 일주 운임은 두 개 이상의 운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왕복이긴 한데 아웃바운드 운임하고 인바운드 운임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아웃바운드 인천에서 방콕을 나갔다가 방콕에서 마닐라를 갔다가 마닐라에서 서울을 들어오게 되는 인바운드, 방콕으로 나갔다 마닐라로 들어오는 등 운임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를 일주 운임이라고 하고요. 방향 지표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CTM 체크라고 해서 서클 트립 미니멈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운임입니다. 인천에서 방콕 갔다가 인천을 돌아오는 운임. 인천에서 방콕까지는 이코노미 클래스, 올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에 아웃바운드 운임하고 인바운드 운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EH, 동반구 내의 여정임은 동일하고 운임의 사이즈, 운임의 클래스 서비스에 대한 운임 차이지 기본적으로 인천에서 방콕 나가고 방콕에서 다시 들어오는 인바운드의 운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클 트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방콕 갔다가 방콕에서 마닐라,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고요. 인천에서 방콕 모든 전 여정을 일반석으로 운임을 규정했을 때 전부 다 현재로서는 EH, 동반구 내의 여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 방향 지표가 다를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클 트립의 경우에는 EMS 적용 퍼센트가 운임 마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EMS라 함은 마일리지, 액세스 마일리지 서처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마일리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마일리지 규정에 의한 운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운임에 의한 규정이라 함은 마일리지 총 최대 허용 마일리지가 중간에 도중 체류지가 생겼을 경우에도 마일리지가 허용이 되면 최종 목적지의 운임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간혹가다 도중 체류지를 경유하게 되면서 운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차액을 퍼센테이지로 적용을 해주면 그걸 우리는 EMS라고 불립니다. 또한 CTM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CTM이란 함은 일주 여정의 운임이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까지의 가장 높은 왕복 운임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낮을 경우 가장 높은 왕복 운임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규정의 보완 제도입니다. 그래서 CTM의 경우에는 일반 왕복 운임, 도중 체류지의 왕복 운임이 우리가 봤던 모든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에 비해서 낮아서는 안 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보다 가장 높은 운임을 끌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TM이라 하면 일반 RT 여정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운임인데요. 꼭 일주 여정인지 구분을 하셔서 일주 여정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힙체크는 운임마디마다 이루어집니다. 힙체크라 함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중 체류지가 생겼을 때 도중 체류지 간의 운임이 혹시 높을 경우에 도중 체류지의 운임을 받아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방콕까지 운임 중에 홍콩을 도중 체류한다라고 예를 들면요. 인천에서 홍콩까지의 왕복,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까지 왕복, 그 다음에 도중 체류지에서 도중 체류지까지 왕복. 지금 현재는 홍콩 항구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인천, 타이베이, 홍콩, 방콕일 경우에는 타이베이, 홍콩 왕복의 운임, 혹은 도중 체류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홍콩에서 방콕까지의 운임이
인천에서 방콕까지 왕복 운임보다 높을 경우에는 도중 체류지 힙 구간의 운임을 받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일리지 규정이 도중 체류지가 생겼을 때 운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운임을 규정을 확인할 때는 항상 EMS, 그다음에 힙 체크, 일주일 전일 경우엔 CTM 체크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클 트립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운임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각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마다 힙 체크 도시가 틀릴 수도 있고 각 운임을 다 확인하여서 가장 높은 운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중 체류지가 발생할 경우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마일리지 할증, 그 다음에 힙 체크, 그 다음에 CTM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힙 체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의 운임, 그 다음에 도중 체류지에서 도중 체류지의 운임, 그 다음에 도중 체류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비교하여 높은 운임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일 경우에 CTM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정을 보시면 마닐라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서울,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여정이 있는데요. 출발지는 마닐라고 도착지도 다시 마닐라로 돌아오긴 하지만 목적지를 우리가 베이징을 볼 것인지 서울을 볼 것인지 이거는 서클 트립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마일리지 제도로 보완을 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목적지에 따라서 운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을 계산하는 운임자에 의해서 항공 운임으로 많이 저렴하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운임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해서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DS 시스템, 아시아나세이버, 아니면 갈릴레오, 아니면 아마데우스 셀커넥, 토파스 셀커넥 등을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야타 내에서는 아야타 시험 결제를 하시면 아야타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합니다. 마닐라 베이징을 운임마디로 설정해서 가는 운임은 베이징까지 운임을 잘라주고요. 오는 운임마디는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보셔서 마닐라 베이징까지 갈 때 서울 경유하는 경우에 5% 할증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 베이징 운임의 할증을 적용을 해주고요. 힙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발지는 마닐라, 목적지는 베이징이고 도중 체류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는 운임마디 아웃바운드에서는 마닐라 베이징 운임의 절반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오는 운임마디에서는 마닐라에서 베이징,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여정의 운임을 확인하고 도중 체류지가 서울이 있기 때문에 마닐라 베이징 운임과 마닐라 서울 혹은 서울 베이징 운임을 힙 체크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운임이 CTM 체크, 마닐라 서울 왕복 운임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닐라 베이징 왕복 NUC는 1320.00이기 때문에 마닐라 베이징 가시는 운임은 왕복 운임의 반 660.00이 가는 운임마디이고요. 오는 운임마디는 마닐라 베이징 운임마디가 660.00이긴 하지만 서울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서울 운임으로 받아줘서 마닐라 서울의 1.05, 반의 1.05를 곱해준 다음에 최종 운임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운임은 결국 1469.55인데 우리가 확인할 때 마닐라 서울 왕복 운임이 1542.00이기 때문에 최종 운임보다 마닐라 서울 왕복 운임이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의 왕복 운임이 출발지에서 목적지의 운임에 힙 걸린 금액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CTM 확인한 마닐라 서울 왕복 운임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 트립인 경우에는 일반 왕복 운임 계산하는 거에서 CTM 체크를 하나 더 추가로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